그 이후로 신세대 떡맛집으로 대박이나 본래 가게보다 규모도 3배는 키웠으며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는 분점까지 차려서 언니와 제가 관리하는 가게가 늘기도 했고요. 예전보다 단골 손님도 늘고 전국에서 매번 찾아주는 분들도 생겨 결국엔 방송에까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매일 점점 바쁘게 지내왔을 때 남편도 이전에 그만뒀던 회사에 다시 돌아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월급으로는 본인 빚 갚는 데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쪽보단 제가 버는 것이 더 승산이 있어 보였죠. 가끔은 남편의 수입보다 10배는 더 벌어오른 달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아무리 직원 수를 늘렸어도 안 바쁜 건 아니라 남편은 절 위해 쉬는 날엔 가게에 찾아와 정신없이 바쁜 저희를 도와주기도 했죠. 남편이 와서 도와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게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올 때마다 돈 좀 번다고 본인 아들 기죽이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지만요. 니네 어디 갔다 오니? 또 가게 다녀온 거니 아들? 이 사람이 너무 바빠져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갔다 왔어요. 예, 우리 아들이 도대체 거기에 가서 왜 너희 일을 도와줘야 한다니? 엄마, 내가 가겠다고 한 거야. 원래는 내가 처가댁 돌아가 살아야 했을 텐데 이렇게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거기서 왜 살아? 얘 아니었어요. 말해봐라. 요즘 가게 운영 좀 한다고 내가 만만해 보이니? 그래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부려먹어? 그럴 리가요 어머님. 이가 오늘 도와줘서 가게 마무리 잘할 수 있어서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요. 이 사람도 회사 다니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알고요. 최대한 주말엔 집에서 쉬게 할게요. 하지만 웃기게도 사업을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 잔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도록 원하는 답변이 있으니 대충 해드리고 넘길 수 있었죠. 밖에서 사업하느라 바쁜 몸, 집에 들어오면 씻고 쉬기가 우선인지라 시어머니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오는 순간부터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옆에 딱 붙어 매일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잔소리를 해드셨습니다. 그 많은 말 중 예전에는 상처가 됐던 말들도 이젠 그저 시끄러운 소음 소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절 붙잡고 상처 내기 위한 모진 말을 뱉어도 제게 닿기도 전에 바스러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시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소리 지르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셨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없어질 잔소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무수한 시간을 보내고 분가할 날들만 기다리며 악착같이 벌어 남편의 빚을 다 갚아나갔고 합가 10년차 되는 해에 드디어 다시 우리 집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기 전엔 빚이나 다 갚았으면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가게 매출이 커지고 난 뒤엔 남편의 월급과 저의 월급 절반은 빚을 갚고 나머지 제 월급의 반을 모아 집을 마련할 돈으로 저축해왔거든요. 언젠가 다시 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기니까 더 악착같이 모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미래만 생각하며 버티며 또 버텨 드디어 우리 가족의 공간이 생긴 거죠. 예전에 살던 집보단 작은 24평짜리 아파트지만 세 식구가 살기엔 부족함 없이 딱 좋은 것 같았어요. 떵떵거리면서 정신없기만 했지 행복이 뭔지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집을 사고 나니까 날마다 행복이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절 안쓰럽게 보던 부모님과 언니에게도 안심시키기 위함이 아닌 진짜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다가온 거죠. 나 어제 집 계약하고 왔어. 어? 집?
자그마치 10년을 고생해서 드디어 모았어. 빚도 거의 다 갚았어. 당신은 얼마가 남았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지만 나는 매일 그 금액을 누리고 우리 집 살돈 모으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거든. 아니 왜 진작 말 안 해주고. 고생했어. 고맙고 미안해 정말. 됐어. 앞으로 잘하기나 해. 입주일 정해지면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분가하자. 그렇게 아파트 계약을 하고 입주일이 정해지면서 모든 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왕 다시 갖게 된 내 집이면 내 취향을 반영하자 싶어 공사도 진행했고,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발품 팔아 선택했습니다. 어느 하나 제가 고르지 않은 것이 없었죠. 매일 퇴근길에 들러 공사해 주시는 분들께 간식도 사다 드리면서 얼마나 시공이 완료됐는지도 보러 갔어요. 아무것도 없던 때여도 그것마저 설레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오곤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분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너희가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분가를 하냐면서 배가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피차 불편하셨을 마음 먹었거든요. 혼자 편하게 사시다가 저희 세 식구 들어오면서 신경 쓸 것도 늘고 손주 챙긴다고 이리저리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일하면서 살림도 다 했어도 어머님도 일이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시겠지만 저희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집 살 돈도 악착같이 모아서 빚 더 만들지 않고 집 산 거예요. 저희 가게 생각보다 매출이 커서 몇 년을 열심히 모으는 데만 집중했더니 꽤 모이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여유가 됐으면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말고 내조를 해줄 것이지. 돈 좀 번다고 매번 애 앞에서 떵떵거리고 기죽였니? 그렇지 않던 거 아시잖아요. 저만 잘 살라고 그랬나요? 애 아빠 위해서 열심히 산 것도 있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됐다. 아주 네 마음대로 해라 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찝찝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공사가 끝났다는 소식에 확인하러 가서 치워지지 않은 것들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는 생각에 주말에 시간을 내 아파트로 향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 보여 바쁘게 청소도구와 짐을 챙기자 시어머니는 새 집으로 갈 것을 눈치채셨는지 조용히 본인 짐을 챙겨 같이 가자고 요구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저 큰 짐은 무엇이고 왜 들고 가는지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같이 가지 않으면 다녀와서 또 온종일 절 붙들고 불같이 화내실 걸 알기에 잔말 없이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게 전쟁의 서막인지도 모르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꿍꿍인지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까진 별말 없으셨어요. 남편에게 주말인데도 청소 같은 거 하고 고생이 많다며 우리 아들 최고 하며 모든 일의 원흉인 남편을 올려치게 하는 데만 집중하시고 저에겐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 저희 부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작은 방부터 바닥 정리를 하고 거실은 남편에게 맡긴 후 안방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선 먼지 쌓인 바닥은 신경도 안 쓰시고 그 가운데서 이불 펼치고 누워 계시더군요. 들고 오시던 그 큰 짐이 본인이 사용하던 이불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으시냐 물으니 무슨 생각으로 이 집 명의를 본인 아들로 하지 않은 거냐 따지셨습니다. 분가한다는 말씀드린 뒤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명의는 누구 걸로 했는지 알아보신 듯해요. 알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무작정 때를 쓰려고 따라오신 거죠. 온전히 제 돈만 들어간 제 아파트고 남편 빚도 많은 지분을 제가 갚아줬는데 정말 뻔뻔하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 집인데 왜 남편 명의로 해야 하냐고요. 어머님, 신혼 때도 같이 집 구했는데 남편 명의였고 전 명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 온전히 다 제 돈 모아서 산 거니까 당연히 제 명의여야죠. 돈으로 안 냈는데 어떻게 명의를 나눠 갔나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니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공동명의라도 해줬어야지.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냐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들어놓으며 공동명의 하지 않을 거면 본인은 여기서 못 나간다고 분가 허락해줄 것 같냐고 하시더라고요. 웃겼죠?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동안 제 잘못 없는 빚을 갚아가며 모진 말까지 듣고 악착같이 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요. 아무리 부부가 힘든 일을 함께 헤쳐나간다곤 하지만 한 명이 위기를 만들고 다른 한 명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쓴다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식 한 명 키우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아니, 솔직히 제 아들은 사고도 안 치고 속도 썩이는 일 없이 컸어요. 아빠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절 힘들게 하는 건 돌아보니 남편과 시어머니 뿐이더라고요. 드러누워있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안 나가시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제 명의집이고 가족이라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단 말씀드리니 어리나간 표정으로 절 보면서 네가 시어머니를 신고하고도 이 집에서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허락 필요 없게 이혼하겠다고요. 이혼하고 남하면 멀쩡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했습니다. 10년 넘게 모진 말에도 크게 반응 없던 제가 이혼을 얘기하니 벙 쪄서 멍하게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얼굴이 새빨개지시며 잘됐다고 본인 아들이 훨씬 아까운데 이제야 떨어져 나가냐며 이 집은 당연히 우리 아들 거고 손자도 본인들이 키워야 하니 넌 그냥 못 만나가라며 큰 소리 내시더라고요.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 아들이랑 10년을 넘게 살았네. 그 정도 받아줬으면 알아서 다 내놔야지. 고마운 것도 모르면서 뭔 애를 키우겠다고. 이혼? 그래, 해라. 넌 아무것도 없이 그 몬뚱아리만 들고 나갈 줄 알아. 어머님, 사업 실패로 빚을 만들고 고부 갈등에 도움 하나 주지 않았으며 집 마련이나 빚을 갚는데도 크게 역할한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못 만나간다고요? 못 만나가는 건 애 아빠죠? 아, 어머님이랑 같이 나갈 거니까 못 만나가는 건 아니겠네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 남편이야. 누가 친남편을 그렇게 까내려? 너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한 척 위선 떤 거였니? 아이고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진짜 혼자 살지. 뭘 그렇게 시간을 끌었니? 갈라서 당장. 아무것도 모르고 거실 바닥에나 쓸고 있던 남편이 이혼하겠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뛰어오더군요. 뛰쳐들어와 본 장면은 본인 엄마가 먼지 쌓인 바닥에 이불 깔고 드러누워있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칫하던 남편은 시어머니 팔을 잡고 끌어내면서 일어나라 재촉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엄마가 그러고 있냐고요.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왜 엄마가 내 결혼 생활을 망치냐면서 시어머니께 소리까지 질러대더군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이 사람에게 장점이라고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였는데 말이죠. 처음 봤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것도요. 본인이 사기당했을 때도 연락받지 않은 동업자에게 화를 내기보단 울기를 택했던 사람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화를 내며 본인 엄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저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붙들고 흔들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 참 그 모습도 얼마나 웃기던지요. 이제껏 시어머니가 저에게 모진 말을 하며 모함하고 깎아내렸던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했으면서 아까 진명이 얘기할 때도 듣고 있었을 텐데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 이제야 본인 엄마를 말리는 신용을 하는 것을 보고 없던 정도 떨어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넘치게 봐왔던 남편이란 사람의 한심한 모습의 절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바로 이혼하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아들이랑 친정에 가 있겠다며 집을 나왔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제 사정을 아예 모르시던 것은 아니었는지 잘 왔다며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함께 장사하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절 지켜봐왔던 언니 부부도 종종 집에 와 같이 밥을 먹으며 저와 아들을 살뜰히 챙겨줬죠. 시댁에서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살다 보살핌 받으며 마음 따뜻하게 지내니 늘 아프던 머리도 깨끗이 씻기는 기분이고 걱정에 감겨있던 눈도 떠지는 느낌이었죠. 이제야 현실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정이 다 떨어지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사실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어 남편을 용서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었거든요. 무엇보다 제 일에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이젠 정말 제 행복을 찾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사흘이 지난 뒤 그제야 진짜 이혼을 당할 것 같은지 부랴부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무릎을 꿇더군요. 돌아가자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에게 양심이 없다며 우리 딸 고생하는 꼴 더는 못 보겠다 으름장을 놓으셨고 저 또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말했습니다. 사업 망해서 생긴 빚도 갚아주면서 살림에 독박육아까지 나한테 미안하면 잡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은 그동안 뭘 했냐고요. 내가 고생하는 거 알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본인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뻔히 보이면서 말리기보단 나보고 참으라 말하던 그 말들도 이혼 사유가 됐다 말했습니다. 성정이 못된 사람은 아니라 그 말 듣더니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 시댁과 드디어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미안했어. 알면서도 나 편하자고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했던 지난 세월 전부. 그래, 난 미안할 건 없지만 잘 지내. 다시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야. 결혼 생활 동안 혼자서 위기 극복하는 법을 너무 터득해서 도움이 필요 없거든. 양육비나 잊지 말고 보내고 이제 남은 빚도 혼자 갚아야 하잖아. 그렇지. 이제 우리 부부가 아니니까.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서 몰랐겠지만 좀 보고 현실에 눈 좀 떠.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쓴소리 하나 안 하고 어와둥둥한다고 그거에 눈이 가려지면 어떡해. 당신은 어른이야. 애 아빠고. 애 보고 싶으면 제대로 살아 이제부터. 마침내 이혼을 인정받은 날에 전 정말 날개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몸이 너무 가벼워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에선 조금 남아있던 걱정되는 마음을 쓴 말에 녹여보냈습니다. 이제 후련할 일만 남은 거죠. 다만 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은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살아가다 보면 분명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테니까요. 아주 가끔 만나게 하겠지만 온전히 함께 지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텐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혼한 날 밤 아들과 함께 누운 침대에서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새 집에서 둘이 살게 될 텐데 괜찮겠냐고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니
아들은 본인 할머니가 엄마에게 얼마나 모질었고 아빠가 얼마나 무능력하게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안다며 엄마랑 둘이 사는 게 더 좋다 말해주더군요. 어쩜 제 인생의 반절도 살지 않은 애가 이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는지 신기하면서도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끝내주는구나 하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맞이하는 개운하고 마음 편한 밤이 되었죠. 그대로 끔찍했던 시댁에서 완전히 나와 아들과 둘이 제 취향을 고스란히 담은 24평 아파트에서 오손도손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생각보다 더 착하게 커주어 엄마 속 썩이는 일 하나 없고 밝고 구김없이 커졌어요. 또한 떡집은 멈춤 없이 계속 매출이 늘어 분점이 늘어나고 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었죠. 전 바쁜 와중에도 아들을 챙기며 아이와 일 두 개 다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워킹맘이 되었습니다. 가끔 집 주소를 아는 시어머니가 찾아와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당신 아들과 다시 합쳐달라며 울면서 비시지만 거기에 마음이 동할 제가 아니죠. 과거는 과거에 두고 이제 제 빛나는 미래를 위해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